네,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네, 그러게나. 봄이네요. 박사님의 의상도 봄이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블라우스가 특별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저는 뭐 대충. 그래도 그렇게 덕담해주니까 좋다. 네. 시작하면서 저희가 쓰담쓰담이 네.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 말씀, 뭐 어디 뭐 저널에 실린 거, 네, 네이처에 네이처. 실렸나? 네, 거기 실린 휴먼 거를 비헤이버에 실렸어요. 오프닝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박사님 이게 쓰담쓰담 머리 만져주고 얼굴 만져주고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거 성추행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터치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했지만 있었을 때의 어떤 효과적인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쓰담쓰담이라는 말이 물론 이 연구는 미국의 어떤 저널에 출간된 연구지만 쓰담쓰담, 토닥토닥 이런 한국말 생각했을 때도 너무나 정감 있고 맞아요. 사랑스럽고 이렇게 뭔가 유대감이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쓰담쓰담 토닥토닥이 이성 간의 스킨십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렇죠. 행동일 수도 있고 자식이 네. 또 부모님한테 네. 드리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물론 가족 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냥 말로 하는 거랑 손이라도 잡고 맞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달라요. 했을 때 그 느낌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유튜브 창에 어떤 분께서 옆에 고양이만 쓰담쓰담 해요 그러시면서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나 봐요 라고 네. 올려주시는 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지금까지 쓰담쓰담을 당하는 대상이 심리적인 안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쓰담쓰담을 해주는 주체도 그런 심리적인 네. 안정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까 양방향일수록 효과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따끈따끈한 그 반려동물의 체온, 네. 이 주는 어떤 위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 카페 갔는데 강아지 예쁜 게 있으면은 그 만져주고 싶은데 네.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갖고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만 어쩌다가 허락받고 한번 만지면 뭐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지는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여성분들이 얼굴 만지면은 좋아요? 물론 화장 안 했을 때. 화장 안 했을 때 화장 예쁘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함부로 만지면 짜증 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따귀 맞을 뻔했다니까요. 네. 화장 만진 얼굴, 화장한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왜 만졌어요? 이렇게 만졌으면 안 되지. 이게 저희 때는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 말입니다. 이 얼굴이 있으면 얼굴을 갖다 손으로 이렇게 싹 덮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덮는? 네, 그게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 흉내 낸다고 온 동네 남자들이 네, 자기 여친한테 그렇게 얼굴에다가 손바닥 들이대고 뭐 이랬던 무례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따귀 맞을 뻔했잖아요. 얼굴 화장했는데 화장 번진다고. 그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 아니 좋은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배워서 네. 얼굴에다 대고 그랬으면 글쎄요 어떤 느낌이었을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그럴 수 있겠다 그럽니다만은 얼굴을 만져주는데 심리적인 안정 그거는 제가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거는 잘 인정이 잘 안 되네. 네. 존 트라볼타가 했대네. 맞아. 선생님 저랑 똑같은 거 보셨구나. 그래 맞아. 존 트라볼타가 했었어요. 맞아요. 또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결은 됐어요. 혼자 저런 게 아니라서. 맞아. 어디서 했어? 페이스오프. 맞아. 페이스오프에서 존 트라볼타가 그런 장면을 하는데 그게 영화 스토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는 거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영화상에서는 그 사람이 나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어떤 애정 표현 중에 특색 있는 표현 그걸로 사용됐던 것 같은데요. 봤어요? 그 영화요. 네. 나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얼굴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이후 동작으로 서로 아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저도 잘 네. 기억 안 나지만. 자, 우리 엄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네. 네, 박사님이 준비한 얘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좀 평소에 상상의 나래를 잘 펴는 편이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상상도 자주 하는데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도로는 어떤 모습일까, 건물은 어떤 모습일까, 뭘 먹을까 이런 상상을 자주 하는데 그런 상상도 자주 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떤 모습일까, 가족의 형태가 미래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기술도 발전돼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양상들, 어떤 관계에 대한 필요성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게 될 거란 것이 저만의 상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로도 인구학 연구를 한다든지 미래학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내고 있는 연구들인데 독일에 막스 플랑크 인구 통계 연구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최근에 이제 미래의 가족 형태가 어떻게 될지 이런 연구를 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었냐면 미래가 되면은 이제 친척은 줄어들고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늘어난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래 사시니까. 그렇죠. 네. 직계만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출생률은 줄어들고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대가족의 그 가족, 혈연, 친족의 형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위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어져서 네. 다 하나씩 그러니까 있고 옆으로 가는 거 확장은 줄어들고 네, 아래 위로의 수직 관계가 더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은 사촌은 없고 네. 이제 great grandparents가 있다거나 이제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이렇게 있는 거죠. 박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네. 동문회라는 데를 나가면 말입니다. 네. 이게 그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자리하시거든요. 네. 저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도 거기 나가게 되면 제가 핏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물 심부름 뭐 온갖 그 잔심부름을 다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증조부모 정도 된다 그러면은 증조부 정도가 된다 그러면 대접받아야 되는데 네. 그 위에 고조부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분 모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오. 네. 그 이제 동문회에서도 그런 양상이 있듯이 이제 가족 안에서도 가족 간의 세대 격차가 가족 간의 세대 갈등 하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만 보통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래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증조부모와 고조부모의 세대 간의 갈등, 증손자와 뭐 그럴 수 증조부모와의 있죠. 세대 갈등, 그럴 그 수 세대 간의 있죠.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증조부모인데 고조부모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냐. 정확하게 그 연구가 집어내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세대 격차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부모 세대 혹은 증조부모 세대는 그 자녀도 돌봐야 되고 또 위 세대의 부모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게 그 연구의 요지였어요. 저희가 아래 세대한테 기대를 안 하고 윗세대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세대의 수명이 되게 길겠다 잘못하면. 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도 힘든데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이 참 힘든데 이 미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 가족 간의 세대 갈등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저의 상상의 나래가 그런 고민을 좀 주더라고요. 네. 네. 저는 아이들의 버릇이 점점 나빠진다의 한 표입니다. 엄마 너무 오냐오냐 해서요. 근데 되게 이제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내 새끼니까 엄격하게라도 그 규율을 좀 잡으시려고 그러겠지만 그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게 되면은 약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증조부나 고조부로 가시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손에 잡으면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이쁨일 텐데 네. 그거를 만약에 저 밑에 있는 그 부모라는 이유로 애한테 뭐라 그러면은 그거 놔두시겠어요? 그 애 너무 타박하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그러실 텐데. 그 학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으로 가계 구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달라지는
연구를 하셨나요? 네, 그 연구에서는 이제 인구학 연구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미래에 이제 어떻게 좀 가족 개념이 좀 달라질까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뭐 지금도 충분히 그런 이제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의 자체가 혈연으로 구성된 이제 가족 구성원 피부치죠 다. 피부치라고도 네. 하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족의 개념이 혈연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나와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애완동물, 이웃 이렇게 약간 공동체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오. Chosen Family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엘튼 존이 불렀던 아, 그 노래 네.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나랑 닮지 않아도 상관없고 나랑 유전자가 섞이지 않아도 상관없고 뭐 피가 같지 않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내가 선택한 패밀리야. 뭐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식의 내가 선택한 또는 네. 저쪽이 선택한 그런 패밀리의 개념이 앞으로의 가족이다. 네, 그럴 그렇죠. 수가 있네요. 네, 그런 어떤 초즌 패밀리라고 하신 개념과도 같은 결일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이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프렌드십이라고 하잖아요. 우정을 네. 이제 그런 패밀리십도 좀 하나의 어떤 관계 양상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을 이제 잘뭐 가꾸고 뭐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듯이 혈연으로 구성되지 않은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패밀리십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 새로운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패밀리십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자주 들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피부치가 아닌데 어떻게 네. 정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좀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게 혈연 관계니까 그냥 이해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에도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아니면 보듬어야 되고 가족이니까 내가 느끼는 포근함이 있고 절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냥 이유 막론하고. 네. 근데 그 범위가 약간 흐릿해지면 그게 그 감정이 좀 없어져서 해방감이 있을지 아니면 안정감이 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혈연 관계가 아닐 거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모습에서만 이제 예상되는 건 아니고 현재도 입양 가정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 관계라는 것들을 어떤 것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경계선을 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직 관계가 늘어나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늘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네, 사촌도 없어지고 형제도 없어지고 주로 이제 자기 혼자인 경우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당사자는 그 수평적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확장해 갈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미래의 가족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뭔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사람들, 나의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모두의 어떤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나의 어떤 친구 관계,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네. 우리가 모두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일 거잖아요. 이제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사이가 좀 이제 사람 사이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관계의 질과 내용에 어떻게 좀 무게를 더 둘 수 있을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뭐 부부, 겉으로 보이는 부모 자녀가 아니라 그 이외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진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 관계의 진짜 질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말씀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1번, 2번 참 오랜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에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1번입니다. 네. 나랑 피가 섞인 나랑 그 성이 같은 네. 뭐 성이 같지 않더라도 뭐 아무튼간에 나랑 어떤 식으로든 피가 섞인 가족밖에 믿을 건 없다. 네. 그게 1번인 거죠. 1번입니다. 네. 네. 아무리 친해도 내일도 친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족은 영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차라리 그냥 가까이 지내는 피가 안 섞인 이웃 사촌이
오히려 그냥 소원한 가족보다 더 낫다. 재밌겠는데요. 네,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의 경험은 어느 쪽에 번호를 더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어렵네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분께서는 이제 가족밖에 믿을 게 없다 그러실 수 있고 네. 어떤 분은 이웃 사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소원한 가족보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가족이 속속이면은 더 속속잖아 그건.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여쭤보는 뭐 거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그렇게 모르겠지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네. 네. 현재 지금 여러분의 현 위치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아까 그 미래 얘기를 딱 꺼내시길래 저는 네.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오늘 저희 2부의 역사 속으로가 미래 얘기거든요. 어머 세상에. 네. 근데 오늘 딱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무슨 찌찌뽕도 아니고. 제가 미래에서 왔나 봐요. 어제 저희 오프닝에서도 네. 내셔널 시블링 데이를 얘기하면서 어.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자매가 주변에 없더라도 그렇게 형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랑 네. 오늘 맛있는 점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네네네. 오프닝을 했는데 연결이 되네요. 어제 오늘 2부까지 쭉 연결이에요. 네,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셔요? 그렇게 형제 자매보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이 사람은 내 친형보다 너 나를 더 위해줘. 네. 내 동생보다 너 나를 더 챙겨.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칼을 찌르더라. 그래서 그냥 믿을 건 역시 가족이다. 가족밖에 네. 없다. 네. 가족은 뒤에서 칼 찌르지는 않지 않느냐. 뭐 어떻게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네. 1번 쪽이 많은지 2번 쪽이 많은지. 네, 현 주소 조사입니다. 네. 딱 현재 상황. 만약에 그 1번이 많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그리고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하고 만나면서 가끔 등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그것까지는. 갔나? 네. 박소은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미래 가족에 대한 모습. 네, 박소은 박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rapy@soun박phd.com입니다. therapy@소은박이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soun박phd.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메모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마당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연락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그 웹사이트 방문하셔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도저도 귀찮으시면은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께서는 칼 꽂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우에 2번인 것 같습니다. 칼 꽂을 가족이 없어서 형님은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 하트를 등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손 하트를 예쁘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꽂아서 꽂아주겠답니다. 꽂아주겠다. 굳이 꽂아서 직계가족, 친척, 친구, 이웃사촌 그 관계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각 관계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우선순위가 되느냐 또는 직계가족 부부라도 뒤통수 치느냐 그러게 요새 세상 현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카톡으로 올라온 의견을 몇 가지 비율은 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비율 소개할게요. 가족이라도 영 끊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요. 저희 가족 중에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2번 쪽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1번입니다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가족이 생기면 그래도 나의 가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각자 가족들이 또 생기면 또 그 있겠죠. 가족에 몰두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맨날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가족보다는 때로는 소소하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서로 도와주는 이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뜨겁게 연애면을 달궜던 한국의 연예인 가족 얘기, 소송까지 갔던 가족 얘기들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했습니다라고 해요. 네. 이분께서는 관계 집단의 성격이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그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한국 분들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냥 뭐
그 우리가 남이가 이거로 또 뭉쳐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분처럼 그냥 사람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집단을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좀 쉽게 풀어올려져 나가겠지만 네. 집단을 통해서 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뭐 세죠. 아직까지도. 네. 그래도 세상에는 가족뿐입니다라고 강하게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처음에는 동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똑같이 올라가는데 했는데 끝까지 받아보니까 2번이 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가족 외에는 믿을 게 없다. 네, 절대 가족 사랑이죠. 그러니까 네. 2번은 오히려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이 더 낫다. 소원한 가족보다 더 낫다. 네.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한 네. 67% 정도 네. 되는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가족하면은 참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누구나 가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어떤 관계에 더 의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내가 만든 가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초준 패밀리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그런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번을 선택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 집단을 만들게 된 시작도 저랑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하고 그렇죠.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신뢰를 갖고 그 사랑과 믿고, 신뢰를 네, 바탕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게 가족이라는 구성원이지 시작은 그 사람 뭐 그냥 스쳐갔으면 남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의 표현 중에는 돈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돈이라고 안 읽혀지고요. 그런 실질적인 도움. 가까이에서 이웃들 같이 네. 가까이 매일 만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주는 도움이 피보다 진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읽혀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극단적으로 돈이라고 쓰셨지만 그렇게 뭐 매일 만나고 멀리 사는 안 보는 친척 그 가족보다는 정말 가깝게 실질적으로 만나는 그 돈의 힘이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30년 동안 연락이 없더라도 뭐 보내주시면은 그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 네.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이에요. 그 박사님한테 여쭤봐달라는 질문이에요? 네. 야 이건 그 참 민감한 질문인데. 우리가 남이가 어떤 점에서 민감한가요? 아니 뭐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를 갖다가 워낙 그 정치 사회 통념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예민한 문제다. 더군다나 총선도 각 끝났는데 싶어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남이가에 담겨 있는 어떤 가정 자체가 너와 나를 가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뭐 이런 말이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동체 의식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뿌리 깊은 문화적 어떤 이제 가치 근데 어떤 유대 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남이가가 결국은 전형적인 편가르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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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에 쓸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어떤 정치 통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남이가가 또 주는 또 다른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약간의 강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좀 약간 강요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또 사람은 그런데 좀 약간 강요를 하고 눌러야 선택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쪽에 쓸지를. 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될 때가 있죠. 안 그러면은 참 애매하게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요 얘기는 민감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서. 앞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2번을 선택하는 미래가 조금 더 많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미래와 이제 미래의 어떤 가족의 모습, 인구의 모습, 인구학의 모습도 그렇고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게 익숙한 개념과 조금 다를 거다. 그런 것들이 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단순히 가족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이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이고 정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바뀌어가면서 그런 어떤 가족이 했던 역할들도 많이 바뀌어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라도 이해를 했으면 하는 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도 전통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좀 엄마 혹은 뭐 할머니 이렇게 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만이 어떤 돌봄의 어떤 나는 가족만을 돌봐야 되고 나는 또 우리 가족만 나를 돌볼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다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점점 생겨나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을 꾸려 나간다는 게 예전에는 어떤 나이가 됐을 때에 어떤 가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면은 가족의 모습이 바뀌어가면서 가족이 이렇게 결합이 됐다가 뭐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재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이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돼가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억날 때 잠깐 하나 추가를 네. 하면요. 김영준 씨는 잠깐 기억하세요. 제가 먼저 말을 하세요. 끼어들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꼭 그 가족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같이 키워줘야 되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이제 우리 어르신을 모실 때도 보통 이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편찮으실 때 아니면 힘드셨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손길을 받는 것도 부모님들이 편해하시지만 조금 깔끔하신 성격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주변의 손길이나 그런 보살핌을 받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가족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 하시면서 혼자 하시려고 하는 그런 네. 깔끔한 성향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주변한테서 도움을 받으셔도 네.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서 그렇게 도움 받으시는 그걸 패기친다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받으시고 의지하시고 그런 네.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럴 때에 그분들이 도움을 사회에 주실 수 있는 도움도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노년의 삶을 보내시면서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공동체, 봉사 이런 어떤 나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도움을 받고 주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박사님께서 주신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 저는요. 왜 이렇게 가족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다 보면은 사회학적으로 이제 가족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듣게 되잖아요. 그게 조금 발전하면 집단 이기주의, 네.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지역 이기주의, 그렇죠. 뭐 그게 더 발전하는 게 이제 민족주의,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알아, 뭐 우리가 중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족이라는 미래의 개념이 결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해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재결합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그 유연성의 면에서는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그런 이기주의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해보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저희가 이 어떤 아까 이제 민감한 문제라서 넘어가셨지만 우리가 남이가부터 이제 시작해보면 굉장히 그 어떤 우리 이
아닌 사람들은 남 이런 그러니까 편가르기 인식이 남이라고만 조금 있는데 생각해도 좋은데 네.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측면에서 어떤 개개인 그 안에 속하지 못한 개개인에 주는 영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뿐만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인종 민족을 떠나서 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족의 개념이 유연해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큰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게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개념으로. 네, 미래학이나 인구학에서도 그런 어떤 공동체 개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더 사실 가족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책 얘기를 하게 되고 사회 체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갖다가 공동체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공동체라는 개념이 왠지 그 일종의 특성과 그 차별화를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커뮤니티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살짝 거북해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래도 뭐 그냥 일단 쓰자면 근데 그렇게 공동체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이 확장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가족이라는 집단은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분쟁들이 이슈화가 안 된다 그러지만 공동체와 공동체끼리 어떤 그런 갈등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사태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가능한 상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의 방향이 좀 네.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 네. 같은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가 공동체로 번역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저도 너무 동감을 해요. 그러시네요. 이게 어떤 언어학적인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게 뭔가 개방적인 그렇죠. 느낌을 주는데 그렇죠. 공동체는 뭔가 내가 그런 어떤 공동적인 어떤 커먼 센스가 있는 공통점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네. 그런 집단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네, 그런 느낌이 저도 있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시켜서 인식하고 주변을 살피면 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대가 내로우해지면서 네네네. 직계가 길어지면서 그 세대 간의 샌드위치 세대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요 세대 간의 차이는 좀 더 커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다른 연구가 이제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인데요. 그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가족 간의 유대가 증가할까를 봤는데 1세대는 이민 2세대의 새로운 문화에 열려 있을수록 그리고 2세대는 1세대가 가진 어떤 그 이전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잘 이해할수록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그럴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답은 세대 간의 격차가 뭐 한 세대든 두 세대든 세 세대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공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쓸데없는 소리 자꾸 떠들지 말고 입은 닫고 후배들한테 그 아래 친구들한테 지갑을 열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좀 이제 어린 세대들에서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네, 어린 그렇죠, 세대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귀를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잘 안 보일 때가 서로 이제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어떤 말을 그렇게 좀 귀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나는 좀 젊은 세대다 하면 그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지사지를 조금 해나간다면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줄여 나가는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이쪽 1세대, 2세대 연구하는 이민단체 분들,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는 그래도 1세대, 2세대, 3세대의 교류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액티브한 세대 그 커뮤니티라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분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다른 커뮤니티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뭐 어디 커뮤니티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1세대와 2세대가 단절돼 있는 네, 그래서 서로 관심 없는 뭐 그런 지경까지 이르르는데 한인 커뮤니티는 서로 간의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끈은 놓지 않는 커뮤니티가 네. 한인 사회다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끈끈함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변하는 첨단을 배울 일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관심, 뭐 이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나 어른이 돼서나 계속 따라가고 맞아요. 있어야 되겠네요. 네,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셨네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의 삶의 양상이 변화하는 데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는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분들의 의견 박사님과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박사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결국 좋은 이웃 관계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 있어야 친가족 같은 좋은 이웃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다른 분께서는 피를 나눈 가족과 나눌 것과 또 가족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눌 것에 대한 그 묘한 선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습이 꼭 1번, 2번으로 나뉘지 않는 것처럼요. 선을 굳이 그어도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박사님이 전해주시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네. 박사님 말씀대로 벌써 요즘 드라마, 영화 같은 주제들도 예전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그리고 이웃 중에서 가족처럼 모여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미래 가족의 형태를 트렌드처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카톡에서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이 분열된 사회가 진정 남들에게 사랑 또는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발전된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도 가족 먼저 잘 챙겨야지 바람직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세요. 오히려 네. 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 머릿속에 드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 프렌십은 익숙하지만 패밀리십은 또 우리가 네. 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인데 그 네. 패밀리십이라는 것이 진짜 앞으로는 일반화가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도 박서원 박사님께 패밀리십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그리고 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지 말고 저희는 아침마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가족 같은 연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것도 프렌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밀리십. 프렌십이 아니구나. 네, 패밀리십. 네. 그 패밀리십이 정말 그 빛을 발하는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담. 네. 네. 토닥토닥 쓰담. 네. 좋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